자, 교재는 527페이지 장애미수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유사 강간죄의 착수 시기는 폭행협박에 의해서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X. 착수는 자, 해설 보시게 되면 유사 강간죄든 강간죄든 최협의 폭행협박입니다. 그래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즉 최협의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지, 그 폭행협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착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실제로 항거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협의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자, 2번. 자, 갑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육안 또는 캠코더 줌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착수가 아니다. 그쵸? 지금 피해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포기했다면 아직까지는 뭐다? 촬영죄의 착수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소송사기죄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쵸? 압류 신청이 착수가 됩니다. 자, 4번. 자, 갑이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및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자,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차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번하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지금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착수가 아니지만 4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발견했죠. 그래서 밑에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과 4번을 잘 비교를 해두시고, 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4번 바로 볼게요. 자, 압류 신청을 한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 있다고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X. 1번 갑니다. 자, 간첩죄인데요. 간첩죄 같은 경우에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착수가 있다. 그쵸? 월남하는 경우나 침투 간첩인 경우에는 국내에 침투 상륙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자, 2번. 가방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았다면 관세포탈죄의 착수가 인정되죠. 3번. 공모하고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 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예비에 불과합니다. 즉 창고에 둔 것만 갖고서는 포탈죄 예비에 불과하다. 즉 착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가로 열고 착수 X라고 필기해 두시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발각되었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죠. 착수가 되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착수 시기는 주거 침입 시인데, 주거 침입이 되려면 그 창문을 잡고 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2번 가보시면, 자, 배임죄 얘기인데요. 착수라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쭉 보시고요. 자,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이러한 부작위 당시 행위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서 손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임무 위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사기 도박인데요. 자, 사기 도박은 사기죄잖아요. 그래서 기망행위를 개시했을 때 사기죄가 착수가 인정되듯이 이 사기 도박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이 바로 기망행위시거든요.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설계하다가 발각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특수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되지를 않는다. 그쵸? 주간이기 때문에 물색행위십니다. 물색행위가 아직 없죠. 그쵸? 물색행위가 아직 없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물색을 하기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주간이기 때문에. 자, 4번입니다.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했는데요. 정답은 3번. 자, 1번. 껴안으려고 하는 순간 여성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동안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간 경우에 강제추행죄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 보더라도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대방의 몸을 터치를 했을 때 터치를 하면 당연히 추행이 되는 거죠. 근데 꼭 터치가 되면 당연히 추행죄 기수가 되듯이 그렇지만 터치하려고 하는 순간이죠. 터치하려고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착수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했단 말은 물색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자, 3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착수가 됩니까? 돈을 받은 것뿐에 불과하는데, 그렇죠? 지금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없잖아요. 그냥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수가 아니고 그 전 단계, 즉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자, 돈을 받았다고 해서 다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로 열고 입수한 상태, 소지한 상태에 있었다든지 밀접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단지 돈만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로폰 매매죄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잘 봐두셔야 돼요. 요즘 변형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이 판례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데 당시 이것이 필로폰을 입수한 상태에 있거나 매매 행위의 근처 밀접한 상태에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것이 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뭐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형해서 취재하는 지문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서 보시고 4번입니다. 자, 우편물을 제출한 경우에 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제우편 등을 통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를 수신인으로 명시해서 발신국의 유채국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이 우편물을 제출했다고 할 때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죄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발신국 우체국이죠. 그쵸? 이 발신국 우체국에 요 향정신성 의약품, 즉 필로폰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했을 때 이것이 착수라고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죠. 자, 2번. 쓰레기 봉투인데요. 자, 필름을 재줬던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니죠. 3번. 자, 3번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3번도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자, 세 번째 줄에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 갖고서도 착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착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이것도 변형 문제 중에 하나죠.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는 아니다고 했잖아요. 계약 체결만 갖고서는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지금 고득체 처리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 이 판례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받으시고요. 이런 것들이 변형 지문이라는 거죠. 기출문제를 변형한. 4번 가봅니다. 껴안으려 하였다. 착수죠. 추행제의 착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고요. 자, 6번.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 창문을 터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주절에 착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잠을 자고 있는 부녀자의 이러이러한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간제의 착수를 인정했죠.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닙니다.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건네주었을 때 착수인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병사용 진단서,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니죠. 발급받은 것 갖고 이것을 가지고 병무청에 제출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아직은 병무청에 제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착수가 아닙니다. X. 자, 7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번. 압류 신청을 한 점에서 착수가 있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배임죄는 배신행위잖아요. 그래서 임무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점, 그리고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때, 이거 고의죠, 고의. 이 고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임무위배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부작위로도 가능한데, 자, 부작위로 착수를 인정하려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작위 당시에 임무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풀었습니다. 4번. 자, 이것도 풀었죠. 필로폰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을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했을 때 착수가 된다 했죠. 근데 아직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 했고, 자, 방화죄는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 착수가 있었다고 보고,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침입죄 착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계약금만 갖고서는 배임죄 착수가 아닙니다. 배임죄 착수가 되려면 중도금 받아야지 착수가 됩니다. 자, 9번 갑니다. 착수 시기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학설입니다. 학설인데 여기 경찰 간부죠. 23년도에 경찰 간부에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요것도 학설입니다. 경대 편입에서 나왔죠. 그쵸? 경대 편입에서 학설 문제가 나왔고, 원래 경대 편입은 학설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경대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경간부에서 나왔단 말이죠. 경간부도 경찰 1차, 경찰 채용도 마찬가지지만 학설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찰대 편입, 경위공채, 그리고 경찰 채용 하시는 분들은 학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찰 승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 9번 문제와 10번 문제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1번을 보시면 형식적 객관설, 2번에 실질적, 주관설, 그리고 절충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형식적 갑니다. 자,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이죠, 구성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인데, 그렇게 되면요, 착수식을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나 늦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그런데 우리 기본 강의 때 들었지만 형식적 객관설을 취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 실질설을 갑니다. 실질설은 보호법익을 가지고 착수 시기를 논하죠. 그래서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 착수가 된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익이란 문제입니다. 법익 침해의 직접적 위험이라는 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을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판이 따르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주관설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다. 근데 그 의사라는 것이 내심적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심적 의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을 때, 그쵸? 외부로 표출될 때, 범위가 비약적으로 표동이 있을 때, 그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기억과는 다르게 범위가, 미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는 간첩죄, 침투 간첩의 경우에 주관설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주관적 객관설이 절충설인데요. 이 견해는 짬뽕설이죠, 짬뽕설. 절충설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타협을 시도한 절충적 견해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것도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 객관설, 실질설, 주관설, 절충설 각각에 해당되는 곳에 판례가 다 있어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 각각의 판례가 있고, 물론 절충설이 제일 많다고 하겠지만 각각의 비판점도 좀 한번 이 기회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설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2번에서는 구성요건을 갖고 착수식을 논한다는 것은 형식설이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전체적 범행 계획에 비추어서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가 명백하게 나타났을 때 착수가 된다. 이건 전체적 범행 계획을 갖고 따지니까 절충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설 틀렸고요. 범죄적 의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1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배임죄 앞에서 여러 번 풀었는데 부작위를 착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 속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졌을 때 착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공항 내의 보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기다리던 중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니죠. 그 가방을 그쪽에 놓았을 때, 그쵸? 놓았을 때, 붙일 때, 기타 화물로 붙일 때 착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기다리던 중에 발각되었다, 보안 검색대에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3번도 말씀드렸어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때 착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정이 없는 상태 하에서 계약 체결만 갖고서는 착수가 아닙니다. 자, 2번. 정범이 착수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하죠. 이것은 공범 종속성설입니다. 공범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 정범이 착수에 나아가야지 종범이 그의 종속하에 성립하는 것이고, 정범이 착수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방조자는 예비죄의 종범이다.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종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비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범이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둘 다 예비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거죠. 공동 정범에 해당할지 몰라도 예비죄 종범 개념 자체를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